헤어진 상대가 절대 너 다시 만날 일 없어 이런 말을 했다면 재회가 불가능할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지난 14년간 3만여 건 이상의 이별 상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트라상입니다. 이별 상담을 시작한 지 14년이 흘렀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0년 뒤인 2034년이 와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한 번 결정한 걸 절대 번복하지 않는 남자예요. 전 여자친구에게도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은 정말 단호한 여자입니다. 재회가 절대 안 될 거예요. 너랑 절대 다시 만날 일 없어 라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건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하는 사연의 주인공들은 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트라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해주시는 분들의 재회 확률이 높은 편인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상담사는 보통 사연을 읽어내려고 하다가 혹은 사연 제목에 이런 구절들이 있으면 미소를 짓곤 합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너무 많이 본 대사이기도 하고 이 대사들이 나오면 실제로 해볼 만한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치를 떨면서 말을 하고 애써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연들을 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입장에선 도대체 언제 끝이 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랜 기간 서로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한 케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정말 단호한 전 남친이었다면 여자가 신뢰감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게끔 행동을 했을 때 2개월 안에 헤어져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빠르다면 1개월 만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즉 4개월 이상의 연애 기간 동안 꾸준한 위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어영부영 오랜 기간 이어가면서 만나왔다는 건 오히려 상대방은 단호한 게 아니라 맺고 끊음을 잘 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본능에 휘둘리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화해를 하는 과정도 깊게 들여다보면 작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상대방이라면 싸움이 딱 한 번 일어났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단기간에 바로 이별 통보하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숱하게 싸우면서도 화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은 단호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재회는 본능과 이성의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본능보다 이성이 앞서면 자연스럽게 이별이 찾아오는 것이고 본능이 이성을 앞서면 결국엔 재회가 됩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에 단호해진 건 본능 80대 이성 90, 이성이 훨씬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본능이 죽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성이 올라왔음을 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들도 있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연락하고 저자세를 보여주면서 재회를 이뤄냈던 케이스입니다. 싸우고 나서 화해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치예요. 딱 하루 상대방이 다투고 연락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 자체를 매우 단호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단호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짓고 있는 건 여러 번 반복되는 갈등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단호한 사람이었다면 위기의 순간마다 얼마든지 이별 통보하고 헤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와 헤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굳이 다투고 화해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괴로운 관계를 이어나가기보다 진작에 이별을 선택했을 겁니다. 따라서 절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라고 말하는 전 연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정말 상대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엔 나를 떠나버린 걸까요? 분명히 처음 싸웠을 때부터 상대가 잠수를 타거나 사과하지 않고 버티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사과를 한 적도 있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싸움이 반복되자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비슷한 이유로 다투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피곤하다. 되풀이되는 갈등이 지긋지긋해서 잠시 휴대폰을 치워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연락이에요. 제발 연락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이대로 헤어질 생각인 건 아니지? 뭐 이런 수십 개의 카톡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하나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다음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기보다는 연락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상대방의 뇌에서는 연락 안 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라는
연락하는 공식을 배운 겁니다. 한편 위기의 순간에 먼저 연락해서 저 자세를 보이는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별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가지 중 하나죠. 손꼽히는 행동입니다. 최악의 행동을 고집했는데 위기 상황에서도 헤어지지 않았다.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한 이력이 있다.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 높았다. 프레임이 남아있다.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별 직후 일시적으로 프레임이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치를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 관리를 잘 해나간다면 용수철처럼 회복이 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마이너스 행동만 하던 사람이 프레임 이론을 알게 되고 플러스 10점짜리 대처를 했을 때 상대방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깨기가 작동하는 거죠. 늘 먼저 연락하고 붙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졌다. 상대방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 닥친 겁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너랑 다시 만날 일 없어. 정말 차갑고 단호한 저 한마디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오히려 극도로 재회 확률이 높은 상태구나. 아니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도 재회 확률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거나 웨이트를 빡세게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자 먹으면 진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변에 막 퍼뜨리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걸까요? 오히려 피자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피자가 너무 끌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이성적으로 억눌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별 상황도 똑같습니다. 왜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까요? 당신에 대한 끌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결심하려 드는 겁니다. 다시 만나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매우 큰 상태예요. 우리 쪽에서 마지막에 늘 해왔던 방법으로 화해를 청하는데 상대방이 예측을 깨버리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상대방의 프레임이 급상승하고 이번엔 진짜 끝이구나. 예전에 처음 만날 때 자기는 헤어진 전 여친이랑 절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라던 정말 단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 우리 뇌 속에서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멘탈이 나가면서 앞에서 수없이 크고 작게 싸우고 화해했던 기억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상대방은 사실 단호한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피자를 수없이 집어먹었던 사람입니다. 이별 상황에서는 이성이 높아져서 피자를 잠시 거절하고 있을 뿐 피자라는 음식 자체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매몰차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확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떠한 이별의 징조도 전혀 없고 한순간에 헤어질 때 이런 게 오히려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너랑 절대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딱히 단호한 모습이나 강하게 밀어내는 말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매력 자체가 죽어버린 저프레임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굳이 심리학적인 근거를 들이대지 않아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상대방에 대한 특별함은 뇌의 착각일 뿐 우리 쪽에서 프레임 높이기를 하면 이 이론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밀어낸 상대방일수록 여러분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을 확률도 큰 거죠. 물론 정말 예외적인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애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인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매우 힘든 경우를 수년간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처음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됐던 분들의 수많은 재회 후기들이 초심자들의 오류들을 정정해 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연애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 신기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피자를 치워두는 원리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다룬 영상에서는 아트라상의 이론 중에 특히 이중 모션, 피자 이론 같은 게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질문이나 느낀 점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이었습니다.